대한민국에 범람하는 가짜 뉴스들, 이 속에서 진실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황상민 TV의 개막을 알립니다. 황상민 TV가 새로운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깨어있는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려는 주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황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심리 엿보기 시간입니다. 네, 또 패널로 나오시는데 두 분이 소심해가지고 지금 패널 하기가 좀 박치는 게 그렇게 또 소심해요. 처음 나와서 그렇습니다. 처음 나왔어요? 네. 긴장하고 계세요? 네. 네. 처음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젊고 잘생겨서요. 너무 좋아하시네. 얼굴 뒤로 돌면 얼굴 나와요. 네, 그건 그렇고. 오늘 사실 지난번에 우리 시사심리 엿보기 할 때 이 시대의 인물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의 심리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해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드디어 왔어요. 각쓰리가 돌아온 게 아니고요. 어떤 분에 대해서 심리 분석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연이 왔어요. 황상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김어준 심리 분석에 대한 이야기 방송을 보고 이제 드디어 김어준 씨에 대한 분석을, 김어준 총수라고 그러나요? 무슨 총수예요? 그룹 총수예요? 아니면 패거리 집단 총수예요? 아니면 무슨 총수죠? 한국은행 총수예요? 한국은행은 총수라고 안 하고 총재라고 그러는데, 네, 총수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본인이 붙이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룹 총수라고, 우리는 그룹 하면 재벌 그룹인데 그냥 그룹 하면 패거리 이런 뜻이니까 패거리 총수라는 측면인데, 어떤 패거리의 총수일까요? 뭔가 질문을 던지는 패거리의 총수다.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떤 사연인지 혹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김어준 심리분석 방송을 보고 나서 무엇을 질문하면 좋을지 고민해보고 메일 드려요. 저는 탄핵 전국부터 다스는 누구 겁니까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매일같이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파이스도 정말 보고 듣고 했네요. 그 덕분에 황상민 박사님을 알게 되기도 했었죠. 예전에 낙검수 시절에는 김어준, 주진우, 정봉주 정도만 알았고, 그리고 김용민이란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지만 딱히 정치에 관심이 없기도 했고, 당시에는 팟캐스트라는 매체에 익숙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낙검수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탄핵 전국 이전까지는 주로 김현정의 뉴스쇼나 썰전, TV조선의 강적들 이 정도로만 시사 프로그램을 봤던 사람이고요. 그냥 출퇴근길에 무엇을 들어볼까 하다가 거의 일상 속 그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듣는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김어준이라는 사람에 관심을 가진 것은 나라에서 큰 이슈가 있었을 때였네요. 낙검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BBK라는 것, 탄핵은 박근혜 전 대통령. 김어준이란 사람은 거학이 있을 때 떠올랐던 인물이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다윗이든 짱돌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요즘에는 김어준이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시들해졌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끝난 다음에는 김어준이 하는 방송들을 굳이 듣지 않고 있어요. 한창 관심이 있을 때는 김어준이 다루는 방송만큼 딥한 게 없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철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김어준이 하는 소리가 맨날 하던 그 소리 같고 또 지겨운 감도 없잖아 있으며, 저 사람이 갖는 이슈는 맨날 저 이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편파적이라고 보는 것일지도 모르죠. 김어준은 이명박근혜 박사 학위를 받아도 될 정도일 텐데, 이명박근혜는 이미 과거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거학은 사라졌으니 그 그림자를 논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김어준에 대한 관심이 시들시들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어준이란 사람이 어떤 유형의 인간인지 궁금해요. 이상을 지향하는 것 같고 굉장히 자유분방해 보이는 것 같은데 현실적이고 실리가 있으며 자기 고집이 굉장히 분명한, 자기 고집과 자기가 지켜야 할 것, 자기 사람에 대한 고집 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개방적이고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사실 뉴스공장의 패널이나 이슈만 보더라도 김어준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이슈를 다루고 김어준과 통하는 패널들을 많이 기용하는 것 같고요. 남의 말을 많이 듣기보다는 자기 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위주로 대화를 하는 것 같고요. 이슈가 있으면 이슈 메이킹 정도를 넘어서서 자기 콘텐츠화 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반 대중의 니즈를 고루 충족시켜주는 타입이라기보다는 특정 매니아들은 분명하게 있는, WPI로 치면 김어준이란 사람의 유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김어준이 약간 로맨의 아이디얼리스트와 휴먼의 성격이 강한 한편 셀프와 매뉴얼 및 컬처가 고루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어설프게 해봅니다. 이건 그냥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혼자서 생각했을 뿐이에요. 김어준은 스스로 빛을 발한다기보다는 세상이 어두울 때 반짝하고 빛을 발하는 사람 같고요.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했을 것 같아요. 또한 사람들에게 으쌰으쌰하는 비전을 제시하여 사람들이 절로 모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포착하고 물고 늘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박사님이 보았을 때 김어준의 현재의 고민이 무엇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김어준이란 사람의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너무 사생활을 묻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김어준이란 사람은 이 시대의 기인 중 한 명임에는 틀림없고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가 어떨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김어준의 현재와 미래가 궁금하다. 김어준 씨에 대한 지금 질문들 사연인데 뭐 이 사연을 쭉 읽으면서 들으면서 혹시 나도 이런 질문 하고 싶었는데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이분이 네. 김어준의 현재 고민이 무엇이 될 거라 생각하세요? 라고 했었을 때 네. 사실 저는 지금 김어준 씨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위기라고 느낄 것 같았거든요. 그래요? 네. 왜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정권에 대해서 막 질문을 던지면서 약간 투사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뭐 정권의 앞잡이는 아니지만은 뭐 그래도 뭐 무슨 바 이런 거에 그냥 붙어가는 정도지 저 사람이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위기가 아닌가. 네. 저는 그래서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연 주신 분하고 비슷한 질문을 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김어준이 하는 방송들을 굳이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러면 TBS 뉴스공장도 이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김어준에 대한 관심이 시들시들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유형의 인간인지 궁금해요. 이 사연 주신 분은 그만큼 김어준 씨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정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미래까지 걱정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 사연 주신 분이 김어준 씨에 대한 참 팬심이 대단하네요. 팬심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매일같이 듣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듣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새로운 맛이 없다. 새로운 맛이 없다. 직용감이 생겼죠. 쟤는 늘 뭐 비슷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왜 늘 비슷하게 하는 거가 안 바뀌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해와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데 그렇죠. 그걸 바꿀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요? 본인이 어떻게 해왔는데 김어준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와서 지금까지 자리에 온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뭐 제대로 해 너네 이런 식으로. 그 말은 그 시대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그 권력을 사유하고 또 패거리들이 모여가지고 이 자기들끼리 그 패거리 권력을 활용할 때 뭐 MB 지새끼 지잡자 그러고 박근혜 찌질한 거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뭔가
그 시대의 권력에 저항하고 시대의 권력이 휘두르는 뭐 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방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권력은 그럼 이전 권력에 비해서 정의롭고 또 올바르고 또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는 권력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김어준이가 그 권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반기를 내세우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요, 그런 모습은 그렇지 않죠? 네. 그렇다면 결국에 이전에 김어준이가 했던 거는 우리 편 또 저거 편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야당이던 또는 그럴 때 이제 보통 대세를 점하고 있는 집단과 또 대세를 점하지 않는 마이너리티 집단, 소수 집단 했을 때 소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찌질하게 조용히 있을 때 과감히 대세를 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와 놀랍다, 신선하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지. 그 시대의 권력을 쥔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길을 가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분은 시대의 권력에 대해서 뭐 반기를 들고 뭐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약간 네 편 내 편을 가르치는. 그럼요. 단지 이 사람이 목소리를 낼 때 우리 편이 찌그러져 있고 권력을 못 잡았을 때 있었고 그 당시에 권력을 잡은 기성언론 뭐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MB나 박근혜 다 시다바리 또는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일 때 본인이 과감히 언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류 권력 집단에 대한 또는 권력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이 창을 겨누고 화살을 날렸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 경험을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김어준의 존재의 이유를 언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분이 뭐 패거리 권력 집단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본인도 그 패거리 권력 집단을 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김어준 죄송합니다. 지지자들한테 아니 본인이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왜 죄송합니다라고 그래요? 많은 팬분들의 마음을 그렇죠. 아프게 했으니. 그렇죠. 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결국 패거리 집단에서 어느 패거리에서 목소리를 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이분이 아까 김어준 씨가 혹시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할 때 김어준의 패거리가 지금은 더 이상 소수 집단이 아니라 다수를 점하는 권력을 잡은 집단이 됐을 때 본인이 과거에 해왔던 것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이제는 좋은 시대가 왔으니까 내가 이제 드디어 권력을 누리거나 나름대로 이거를 뭐 힘을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이 사람은 대중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그냥 패거리의 대표적인 인물로 존재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더 나락으로 떨어지실 것 같은데요. 뭐 나락으로 지금 패거리가 계속 뭐 권력을 잡고 있으면 나락으로 떨어질 일은 없죠. 그런데 지금 패거리가 더 이상 다수를 점하거나 대세를 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시 심기일전에서 옛날의 모습으로 또다시 공격하는 본인의 정체성을 뚜렷이 뭐 드러낼 수는 있겠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김어준 씨가 방송하는 데 있어서 편파적이지 않느냐, 너 패거리를 위해서 너가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이런 공격은 좀 받지 않았어요? 네. 그건 정확하게 본인이 진짜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대해서 본인이 파헤치고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특정한 집단을 대표해서
그 당시에 뭐 이명박 시대나 박근혜 시대 때 기성 언론이나 주류 언론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패거리의 목소리를 좀 더 부각시키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주 놀라운 뭐 활약을 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아마 이 사연 주신 분이 처음에 김어준이라는 사람에 관심을 가진 것은 뭐 큰 이슈가 있을 때 낙곰수 때 이명박 대통령과 BBK라고 하는 거, 뭐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에 어떤 언론도 이명박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BBK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그룩그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이 나라의 왕처럼 모셔야 된다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여전히 있을 때 이명박을 지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면 그때는 각하새끼라고 이야기만 해도 판사가 해서 잘리는 그런 시절이던데 이 김어준 씨가 MB를 지새끼라고 욕을 하는 정도로 방송을 했다는 건 많은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죠. 나도 사실 그 당시에 김어준 씨와 같이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방송했던 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돌아가실 무렵에 김어준 씨하고 방송을 몇 번 했는데, 방송 끝나고 방송 될 때마다, 그것도 팟캐스트 수준에서 한 방송이었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너 죽으려고 한장했냐, 걔하고 방송하지 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왜 그러지? 뭐 특별히 대단한 일도 없고 김어준 진행 잘하는데, 그리고 그건 당연히 뭐 나름대로 언론이라면 질문을 해야지. 그런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나는 답변을 한 거고, 그런 방송을 했을 때 처음에 참 그게 그 시기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근데 뭐 그 다음에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에 대해서 많이 그랬는데, 사실은 그거는 참 박근혜 정권 시절에 김어준 씨가 이 MB 때 낙검수 하는 정도로 방송을 했으면 난 참 좋았는데, 박근혜가 한창 세월호던 메르스인가 메르친가 하는 그런 상황 될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박근혜를 뭐 분석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실상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방송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탄핵 정국에 들어가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특히 박근혜라는 인간이 얼마나 이 찌질한 인간인가, 나는 미리 알고 있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진짜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시사 이슈를 트렌디하게 잘 자기 컨텐츠로 만들어서 대중들한테 잘 팔아먹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었죠. 뭐 그렇다고 해서 기성 언론인들이 그냥 숨죽이고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할 때, 본인은 권력의 앞잡이보다는 그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집단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언론인 역할을 그래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나쁘지 않죠. 네. 근데 왜 그런 노력을 했을까요? 뭔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아니죠. 본인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기성 언론에서 안 끼워주니까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 건가요? 난 아직 여기 있다. 그렇죠. 니들 하는 거는 아니거든. 내가 하는 게 맞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뭐 팟캐스트 주로 하고, 그래서 그 한겨레 하고 방송을 계속 했지, 다른 데서는 안 불러주거든요. 저는 뭔가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그 무슨 무리 내에서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 한다. 뭐 그 무리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뭐 사실 판단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 언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쩌면 대중들한테서 어필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누구나 있죠.
그런데 진짜 언론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측면에서 언론인, 대한민국에서 언론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현재 언론인이요? 네. 그냥 앵무새. 앵무새라면 누구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 있는. 그렇죠. 권력자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언론인이라면 아주 고전적인 언론인의 모습이 있어요. 그거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이 진실을 파헤쳐서 알려준다. 그럴 때 이면의 진실이 뭐냐? 뭐든지 간에 이면의 진실, 업무가 도사리에 있고 그 업무를 드러낸다. 그러면 뭔가 내가 사실을 아는 것 같고 진리에 가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거를 파헤치는 것이 탐사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김어준 씨가 하는 거는 탐사보도일까요? 아닐까요? 탐사보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탐사보도를 빙자한 본인의 특정한 업무론이든 본인이 믿고 싶은 거를 믿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언론인이다라는 그런 부분의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탐사보도는 진짜 본인이 열심히 탐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는데 김어준 씨가 뭐 이전에 했던 거는 물론 이 주진우 기자가 있으면서 낙검수를 할 때는 마치 주진우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한 것처럼 하고 그거를 내세우는데 그 이후에 혼자서 방송을 하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은 실제로 보면 본인이나 막연히 이러지 않을까라고 믿고 싶어 하는 기존의 사람들이 막연히 기성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이 이야기라든지 또는 사건에 대한 이해와 좀 다른 그런 어떤 스토리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그거를 탐색을 하고 찾아내는 거. 뭐 그게 또 다른 업무론에 대한 뭐 반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업무론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탐사 보도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거는 있어요. 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박근혜 그 대통령 됐을 때 선거 대선 뭐 투표가 뭐 조작됐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박근혜 뭐 5천 살인 사건 맞아요. 그거를 뭐 멀리 뭐 아랍에미레이트인가 어디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조사를 했다고 뭐 방방 뜨트리고 할 때 저 친구는 뭔가 자기가 업무를 밝혀낸다라고 믿고 싶어하고 그거를 찾는데 상당히 의미를 두는구나. 그런데 그 업무라는 건 본인 스스로가 믿고 싶어하는 스토리라는 거는 혹시 생각을 해봤을까? 그리고 내가 믿고 싶어하는 스토리는 좀 더 사실과 진리에 가깝고 네가 믿고 싶어하는 거는 그거는 조작됐거나 세뇌당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언론인 활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항상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는 지가 믿고 싶은 거에 가까운 방향으로 훨씬 질문도 던지고 또 나온 사람이 그와 가까운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동조를 해주고 그와 다른 거는 그게 아닌데 뭘 잘 모르시네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행동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연 주신 분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그 악이 있을 때 떠올랐던 인물이었는가라고 할 때 사실은 지난 뭐 10년 동안 김어준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정치 권력적으로 소수의 사람을 대표하는 또는 소수의 사람이 기존의 권력을 잡은 집단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또는 반박하고 싶은 목소리를 대변했다라는 측면에서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존재 이유, 역할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본인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러면 김어준 씨가 지금처럼 권력에 대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했느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김어준 씨가 이 라디오 방송의 상담으로 조금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지 그 사람의 정치적인 이슈나 안목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건 몰랐던 사실. 몰랐던 사실이죠, 그죠?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가 언제 대중한테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그거는 MB 정권 때부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도 언론 활동을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MB에 대해서 반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때, 심지어는 내가 MB에 대한 성격 분석하고 할 때 사람들이 허걱 놀랬는데, 그래도 뭐 교수니까 저런 소리 하겠지라고 했는데, 언론에서 뭐 그 라디오 MC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MB나 시사 이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아주 뚜렷하게 표현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 시사 평론하는 사람조차도 거의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는 시절에 김어준 씨는 뭐 MB 정권에 대해서나 MB 개인에 대해서 상당히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냈다라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 MB 정권에서는 낙검수로 인해 가지고 아주 뚜렷하게 자리매김을 했고, 사실 박근혜 정권 들었을 때 김어준 씨는 본인이 좀 잡혀갈까봐 상당히 걱정이 돼서 몇 달 동안 외유를 했던 그런 또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뭐 잡아 넣으려고 했는데 결국에 잡혀 들어갔던 사람이 정봉주는 그래서 잡혀 들어갔던 상황이 돼버린 거죠. 뭐 그런데 김어준이나 그 주진우는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때 들어갔으면 더 이미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정봉주는 국회의원도 이전에 비례대표였지만은 했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자기 포지션을 했는데, 김어준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자기는 언론인으로서 자기 포지션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뚜렷하게 정치적인 발언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면 피하는 형태로 하면서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그 포지션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이 직접 자기 발언을 하기보다는 자기 발언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마치 인터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던 것이 가장 이분의 어떻게 보면 자기 장기를 잘 발휘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연 주신 분도 그랬잖아요. 자기하고 뭐 상당히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뭐 방송을 많이 한다든지 본인 목소리를 대변해 준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전에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한테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인데, 지금은 이제 이야기하는 이슈가 맨날 비슷비슷한 이슈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권력을 잡은 사람을 비호하는 또는 방어해주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왜냐하면 김어준이가 속해 있는 집단이 권력을 잡게 됐거든요. 여전히 까는 거는 이제 자한당 뭐 또는 과거의 MB와 과거의 이 박근혜 그 무리들을 공격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또는 지금 정권을 잡은 민주당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공격하는 일이 혹시 눈에 띄느냐?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어준도 결국 자기 패거리를 대표하는 언론인이었지, 그리고 그 언론인이 어떤 소수 집단이었을 때는 빛이 났는데 지금은 그 뛰어난 능력들이 뭐 어쨌든 새로운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분이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분은 뭔가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진짜 언론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좀 다른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진짜 언론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진짜 언론이에요,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말 뭐 누가 권력 가지든 그 상관없이 잘못하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게 편에 따라서 그걸 말하고 안 하고가 갈려지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 김어준이 나름대로 선호하거나 지지하는 집단이 권력을 잡는 순간부터 이제 그게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분 재밌는 표현을 썼었어요. 김어준은 이 과거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뭐라 그랬냐? 아니거든요. 김어준이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독립운동하러 만주를 가고 중국 벌판을 헤매지 않고요. 종로 한복판에서 아마 주먹질을 하면서 일본 깡패들하고 싸우거나 일본 순사들하고 싸웠을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김독감! 지금은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언론이라는 말로 말싸움 하는데. 아, 말로 때리는군요. 그렇죠. 우리 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스스로 빛을 발한다기보다는 세상이 어두울 때 반짝하고 빛을 발하는. 이거는 뭐 일부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어둡다고 느끼는 시절에 스스로 빛의 세력을 대표한다. 또는 그렇잖아요. 이 반지의 제왕 이러면 반지의 제왕 때 있잖아요. 어둠이 몰려온다. 그럴 때 빛을 따라라 라고 할 때 백색의 간달프야 라고 생각했더니 백색의 간달프가 아니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나도 김어준 씨가 백석의 간달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전히 회색의 마법사에 불과하더라.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질문 참 재밌어요. WPI로 치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유형에 속하냐? 참 내가 오늘 김어준 WPI 프로파일을 여기 가져와가지고 띄웠으면 상당히 재밌겠죠? 검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당근이죠. 십몇 년 전에 해봤더니 아이디얼에 약간 떨어지는 에이전트, 그 다음에 휴먼, 그 다음에 리얼, 로맨은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얼리스트구나. 뭐 내가 생각할 때 당연히 아이디얼리스트죠. 그리고 에이전트가 있구나. 그 다음에 뭐 리얼도 있고 그 정도. 그래서 비교적 내가 보니까 프로파일이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WPI 프로파일이고. 근데 한 가지 이제 그래서 저 친구하고 내하고 말이 좀 통했구나.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에 조금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아이디얼리스트끼리 만나면 항상 그렇지 않나요? 뭐가 항상 그래요? 뭔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짓는 거나 그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는 건 서로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걸 나아가느냐, 그걸 파악하게 됐냐 하면 저는 나름대로 심리학을 배운 것도 있고 저 나름대로의 사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의 논리를 따른 거고 그리고 이 김어준은 뭐 별로 배운 게 없지만은 그래도 통찰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유학의 통찰이고 김어준은 무학의 통찰인데 결론이 비슷하게 나오면 누가 이익이에요? 김어준이. 당연히. 그래서 김어준이 나한테 무학의 통찰이 유학의 통찰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할 때 내가 아주 기분 더럽게 안 좋더라고요. 상당히 저렴하게 자기는 이미 아는데 뭘 그렇게 비싸고 어렵게 아냐. 근데 이제 그럴 때 내가 참 사실 별 이야기는 안 했어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무학의 통찰은 그것이 마치 소 뒷걸음치다가 맞는 거지. 그게 일관적으로 맞거나 또는 시대의 상황이 바뀌면 금방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이 옳지 않게 될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 본인이 지향하는 철학, 이것이 분명하면 그 철학과 가치는 유지가 되는데 에이 뭐 괜찮고 됐고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고 맞으면 맞는 거야, 틀리면 틀린 거야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또 그것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그래서 맹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수와 진보 이야기할 때 보수나 진보나 다 똑같이 자기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들의 믿음을 강요하는 또는 그것을 마치 진리라고 믿는 그런 꼰대 같은 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사연자분도 남의 말을 많이 듣기보다 자기 말만 하는 것 같다고 느끼셨다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본인이 공격하는 거대한 악이 있을 때는 본인이 투사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데 본인이 어떤 거대한 권력과 동일한 입장에 있고 그 권력을 마치 비호하는 또는 방어하는 입장이 되면 겁속도록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의 정당성이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김어준 씨가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별로 도와준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었을까요?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입장이었을까요? 상당히 긍정적. 뉴스공장 바로 본인이 MC를 할 뿐만 아니라 SBS에서도 맞아요. 하고 또 뭐 주진우나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전면에 나서가지고 방송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잖아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포착하고 물고 늘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다라는 거는 남들이 보고도 본 척 못할 때 지금은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보고 물고 늘어져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이너리티 소수의 언론인을 할 때는 마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부각되고 본인이 주류의 언론이 될 때는 그런 모습이 부각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이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거는 본인이 어떤 패거리를 대표하고 그 패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봉주 씨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본인이 그래서 본인은 사실 억울하게 본인이 주류로 전면에 나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검찰 수사하셔야 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만들어냈던 지향했던 가치와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에 뚜렷하게 이 시대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는 순간에 급속하게 존재 이유가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 훨씬 다르게 행동하고 또 다르게 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어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이디얼리스트, WPI로는 아이디얼리스트를 맞는데 그 아이디얼리스트가 계속 아이디얼리스트의 모습으로 가려고 한다면 본인이 특정 패거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와 철학을 김어준은 사실 없었다라는 측면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때그때마다 이슈를 자기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그 능력조차도 지금 그 부분이 뚜렷이 부각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본연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시대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있고 또 그 시대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그때그때 잘 파악하는 것이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하나의 길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의 기인 중 한 명이면 틀림없고 이 시대가 아니라 지난 시대의 기인 중에 한 명이었고 이 시대에는 기인이 아니라 이 시대에 기한 잘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면 지대하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어떨지 궁금한데 현재는 문재인 정권에 이 사람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포지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김어준은 권력을 문재인 정권이 잡고 나서 김어준은 본인의 존재의 가치와 역할을 더 부각시켰다라고 할 수 있나요? 대중들이 보기에 이제 정권을
잡은 집단에 있으니까 오, 좋은 자리, 좋은 일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김어준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연에서는 뭐 늘 그 이슈로 가지고 늘 뻔하게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김제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김어준, 김제동, 황상민 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황상민은 아니구나. 네, 네, 황상민은 그렇죠. 이 뭐 대학에서 잘리고 이 정권 들어가지고 뭐 특별히 뭐 부각이 되지도 않고 늘, 김어준은 그러면 현재는 지금 뭐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뻔한 인간으로 이 인식될 그 위험성은 있겠죠. 네. 미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이 지금 민주당이 뭐 당대표가 말씀하시는 대로 20년 정권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되면 뭐 20년 동안 잘 나갈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뭐 다음 대선에 꼬꾸라지면 김어준도 뭐 같이 꼬꾸라지면서 새로운 자기의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겠죠. 김어준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그럼 다음 때 민주당이 대권을 잡는 게 좋을까요? 대권을 안 잡는 게 좋을까요? 이 시대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김어준은 어떤 질문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시대의 변화를 알려주고 진짜 빛을 바라면서 저 빛을 따라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따뜻한 태양 밑에서 우리 잠이나 자면서 즐겁게 띵까띵까 하면서 놉시다 라는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김어준의 현재의 고민이 무엇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거는 뭐 지금 벌써 이야기했잖아요. 벌써 1, 2년 후에 뭐 박근혜나 MB를 강렬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만들어질 것인가? 어떤 인간이 박근혜나 MB를 빙자해가지고 권력을 잡을 것인가? 그럴 때 그 인간들을 어떻게 쳐부실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김어준은 사람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 뭐 지금 신나고 좋은 상황인데 본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특별히 고민하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그럼요. 이대로 쭉 가면 되는 거죠. 뭐 친구가 조금 안 됐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내가 괜히 어설프게 도와주려다가 내 밥그릇부터 문제가 되니까 그냥 나는 내 하던 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뭐 잘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면 김어준 심리 분석은 좀 됐나요? 그러면은 차라리 김어준이 그 MB랑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를 계속 비판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은 김어준은 시대의 현자가 되는 거죠. 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나았을까요? 그쪽 방향으로 가라고 한다고 가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작이 어떤 본인이 이 시대의 현자로 또는 이 시대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거를 내가 개선하고 이 나라의 발전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저 찌새끼 진짜 꼴보기 싫은데 확 죽였으면 좋겠는데 죽지는 않고 대통령으로 권력을 행사하니까 그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지불놀이나 하자 라는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지하고 미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뭐 좋지 않겠냐 라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뭐 그거는 김어준 씨가 답을 하겠죠. 그리고 어떤 답을 하든지 간에 그 답은 현재 김어준 씨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김어준 씨가 과거에 본인이 보여주었던 날카로운 비판의식, 날카로운 시대의 정신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역시 무학의 통찰은 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그 통찰이 필요 없거나 그 통찰은 따로 써먹어야지 라는 상황이 되는 게 무학의 통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유학의 통찰은 뭐
여학의 통찰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굶주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예 통찰을 발휘 안 해요. 찌질하게 그냥 처음부터 지내는데, 그래도 권력이나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는 일단은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찌질하다는 거, 거기서 벗어나고자 싶어하는 강렬한 본능이나 그게 욕구가 필요한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